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유튜브를 한 지도 만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연차로는 3년 차고,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나홀로 이렇게 떠드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낯설지가 않아졌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늘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잘 못하는 거 알아요. 말 실수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편집도 못하죠. 네, 막 뒷배경도 이상하죠. 오디오도 이상했었죠.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요. 지금도 뭐 다 이렇게 많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고 들으려고 노력해주시고, 네, 또 부족한 점 말씀해주시고 하셔서 그냥 저를 키우신 거예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저라는 사람을 이만큼 키워주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뜬금포 날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 중학생인 저희 아들, 큰아들과 매일 아주 짧게 어휘 점검을 해요.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 때는 하지 않았어요.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되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이거 아니어도 중요한 게 많았고, 이거 아니어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더해지면 훨씬 더 날개를 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생이 돼서 시작한 방법이고요. 아이가 원하고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면 그러면 이거 한번 시도해 보셔도 초등에서 충분히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저도 이제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저는 재택으로 일하는 엄마잖아요. 강연이나 방송이 있을 때만 밖에 갔다 오고, 대부분 시간은 제 방에 처박혀서 막 이렇게 노트북이랑 씨름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한참 있잖아. 막 그럴 때 있어요. 막 글 쓰다 보면 진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가끔 그분이 오실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처질 때가 있거든요. 혹은 내가 영감이 떠올라서 처질 때도 있지만, 오늘이 마감이에요. 오늘 무조건 원고 드려야 되기로 했는데, 근데 막 한참 치고 있는데,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치고 있는데, 오늘 엄마 어휘 점검해줘 하고 막 뜬금포를 막 들고 들어오면, 나 지금 바쁜데, 막 이런 마음 들면서 못 해줄 때도 있고, 대충 할 때도 있고, 아이가 안 들고 온 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지는 못했지만, 핵심은 그냥 가고는 있다예요. 예. 그냥 제 모토 아시죠? 버스에서 내리지만 말아라. 예. 막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막 되게 좋은 KTX를 탈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제 마을버스예요. 여기저기 들렸다가 되게 천천히 목적지에 도착해요. 그런 버스를 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저랑 아이가 마을버스를 타고 지금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고, 내리지는 말자라는 마음으로 이번 방학에도 제가 이제 마감하기로 했던 몇 가지 원고들을 하느라고 거의 이제 정신이 나간 상태로 여름을 보낸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들고 오면 사실 되게 고마운 마음이에요. 본인이 외우기로 했던 한국어 어휘 8개를 이제 다 외웠다고 들고 오는데, 들고 와서 엄마 이거 문제 내줘, 점검해줘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진짜 바빠 죽겠고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 되게 졸릴 때, 아니면 되게 막 좀 정신 없는데 와서 막 해달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너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들고 오면 그게 또 너무 좋아서 하던 일을 막 멈추고, 알았어, 문제 내볼게 하고 이제 냈었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 어머님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초등 때까지는 책을 읽었고, 책에서 나온 모르는 어휘들을 그때그때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혹은 뭐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슬쩍 넘어가거나, 그러고 나서 문장 안에서 어떤 그 뜻을 유추해보거나, 좀 감이죠. 때려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좀 본격적인 어휘 공부는 하지 않았었고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는 실제로 교과서 안에 좀 어렵다, 수준이 있다 생각되는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또 어휘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본인이 풀고 있는 비문학 영역이라고 하는 독해 문제집을 풀 때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는 꾸준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어휘를 외우기는 외워봐야 되겠다라고 저희 둘이 이제 협상을 한 거죠. 제가 협상의 기술 말씀드렸죠. 왜 그래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고 할 거면 어느 정도를 할 거냐를 또 결정을 하는 것까지 그게 이제 모두 협상이고 저보다는 아이한테 주도권을 더 많이 주는 그 과정이 이제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인 거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가 제안을 했고요. 몇 개를 할지는 본인이 결정을 했고요. 해서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가 협조해주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아직 완전히 아이가 자기주도를 자기 혼자서 주도해 가지는 못하지만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선택권을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7대3 정도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휘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 일부러 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어휘를 반드시 매일매일 몇 개씩 외워야 돼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지 않고 있었고요. 하면 좋지만 말씀드렸듯이 1학기 내내 중학교에 적응하고 새로 다니게 된 수학학원에 적응하느라고 그 숙제를 하느라고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수학 숙제하고 수학학원 갔다 오고 하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양을 좀 폭발적으로 많이 늘렸고요. 수학학원의 그 분위기와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이제 많은 양의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수학 문제 푸는 시간과 그다음에 또 요령들을 익혀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어는 손도 못 댔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정신을 차렸죠. 방학이 되니까 수학 숙제할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미뤄뒀던 국어 비문학 문제집을 풀고 플러스 그 문제집에서 세트로 따라온 어휘 소책자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는 거 많아요. 저희 아이가 풀고 있는 거는 매삼비 있잖아요. 매일 3개씩 비문학, 매삼비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냥 서점에 갔다가 본인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구입을 했었고요. 매삼비에도 이제 어휘 소책자가 따라와서 거기에 이제 어휘가 하루에 8개씩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더 많으면 좋지만, 더 많다고 해서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8개만 해보자.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아이가 그걸 가지고 외워요. 쓰면서 외울 때도 있고 그냥 눈 감고 외울 때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외워보고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머릿속에 다 넣었다 8개를 넣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바로 와요. 이따가 오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바로 점검을 받을수록 본인한테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훅 들어와요. 그럼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바빠 죽겠는데 네 가지고 와서 문제 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현하다. 구현하는 게 뭐야? 이제 거기에 이제 어휘 문제집에 그 교재에 그게 나와 있으면 구현하는 게 뭐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뜻을 말하고 혹은 제가 뜻을 말하고 아이가 그게 무슨 단어인지 얘기를 하고 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랑 거기 같이 나온 유사한 말, 유의어나 아니면 반대어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다 맞추냐? 못 맞추더라고요. 못 맞추죠. 네. 그렇게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8개의 단어인데요. 그걸 100점 맞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꼭 틀리는 문제가 있고 빠뜨린 게 있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네, 이런 단어를 왜 그러냐면요. 이런 단어를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 성인 수준의 단어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결국에는 알아야 되는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을 그 단어의 양이 많고 수준이 이제 파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독서를 통해서 이 단어들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책 읽는 시간에 비하면 그 읽은 책 분량 안에서 건질 수 있는 어휘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어휘를 폭발적으로 늘려가던 시기가 초등이었고요. 이제 독서 시간은 줄어들면서 어휘의 수준은 확 넓어지고 확 어려워지는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독서를 통한 어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휘들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어휘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요, 많이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운 것들을 충분히 문장으로 만들어보고 실제로 사용해보고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기억에 남기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8개씩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버스에서 내리지는 말자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제가 바빠지니까 제가 꾀를 냈어요. 아이가 자꾸 들고 와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저는 계속 머리를 써서 글을 창작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훅 들어와서 그렇게 한번 문제를 내달라고 하고 나가버리고 나면 머릿속에 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써야 되겠다. 그리고 잡아놨던 그 구조 같은 것들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제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맥이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방학 때 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가서 어휘 문제집을 드디어 하나 샀습니다. 네, 뭐 화려하게 써있더라고요. 수능 1등급 언어 영역 막 어휘 문제집 막 어느 출판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보니까 지금 외우고 있는 수준, 실제 수능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마케팅용으로 써놓은 것 같고요. 아이가 이제 알면 좋은, 지금 아는 수준의 어휘보다 살짝 더 높은 거.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10개의 어휘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들어봤고 알 것 같은 단어고, 절반 정도는 얘가 모르고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모를 것 같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단어들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문제집을 이제 아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어휘 문제집을 하나 골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집으로 슬쩍 민 거예요. 엄마가 없거나 엄마가 바빠 보일 때는 이 문제집에서 해서 여기 문제집에 확인 문제 있잖아. 이걸로 문제 풀고 넘어가. 엄마가 매일매일 확인을 못 해줘. 라고 해서요. 이제 아이가 스스로 셀프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집이 가장 좋은 점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 교재만 가지고는 엄마가 다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쁘신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저처럼 모든 걸 다 엄마가 확인해주고 엄마가 다 이제 뭐 잘했다 못했다 맞았다 틀렸다를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의 대안이 돼줄 수 있는 그런 확인하는 수준의 문제집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좋은 방법, 어휘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장 안에서 아이가 실제로 그 어휘가 사용되는 문장을 실제로 우리 집안에서 많이 써보면 가장 좋아요. 저도 뭐 바라죠. 저도 바라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이번 어휘 공부를 하면서 절감을 했어요. 아이랑 어휘 막 교재를 앞에 놓고 문제를 주고받고 정답을 맞추고 할 때는 당장 이 어휘를 나도 잘 아는 어휘가 되고 이 어휘를 나도 활용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이한테 막 말할 때 새로 익힌 어휘를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막상 안 돼요, 막상.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일상에서 쓰는 어휘들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8개 중에 1개라도 기억해서 일상에서 한 번이라도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8개를 외운 그 어휘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그냥 다 외우고 덮어두지 말고, 이렇게 A4 용지 같은 데다가 그 어휘들을 써놓는 거예요. 써서 이제 뭐 방문에도 붙이고 현관에도 붙이고 하면서 내가 외웠던 그 단어들을 눈으로라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더운 여름에 열심히 8개나 외웠는데 날아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다시 외워야 되면 너무 또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한번 아이가 애써서 외운 단어를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좀 전시해두고, 왜 우리 어렸을 때 한글 포스터 붙여놨듯이 지금 사이트 워드 막 붙여놓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한글 어휘, 수준 있는 어휘들, 그것들을 좀 붙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 아이와 어휘 공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점점 더 엄마가 퀴즈를 내주는 그런 날보다는 스스로 문제집을 통해 확인하는 날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이가 아예 안 하려고 할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어휘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집으로 밀어주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엄마랑 수수께끼, 퀴즈하는 것처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문제를 내고, 내가 문제 내고 아이가 맞추고, 아이가 문제 내면 엄마가 맞추고, 이렇게 조금 처음에 흥미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재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어 어휘에 대해서 고민하는 날이에요. 네, 너무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볼까? 이런 방법도 있었네. 나도 뭐 잘하고 있었잖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반성되네요. 반성 그만하시고요. 저도 뭐 이 정도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 되게 좋아요. 어휘할 때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지금 어휘를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았다면 몇 학년 때쯤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라고 이제 계획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댓글로 서로 소통하고, 네, 또 서로 좋은 정보들 나누는 그런 어머님들, 저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